현재 미국은 4개의 전선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내전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와 세계 패권 약화로 미국은 4개의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혹자는 이 중에 가장 주요한 전선이 국내 전선인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전선에서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미국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전면전이고 중축적인 압박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국 패권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모색, 반도체 공급망 포럼에 이어 미국은 IPEF라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무역 협정과는 달리 경제 통상과 안보를 결합한 체계로 미국의 대중국 경제의 실천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하였고 한국은 그 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른 채 12월 말 발빠르게 TF를 구성하여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골자는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다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무역 원활화입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주요 기초 자원의 공급을 중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중국이 AI, 빅데이터, 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미국의 ICT 패권을 위협하자 중국의 디지털 굴기를 억누르겠다는 것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미국의 계획입니다. 탈탄소 청정 에너지 추진 또한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한 중국 배제 정책이며 자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에서 인프라를 열심히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는 것이 인프라 협력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지고 미국 편에 서겠다는 발상은 안보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중국의 무역량은 일본과 미국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각종 경제 전문지에서 혹여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둔화가 중국의 수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직격탄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계산해 보면 중국을 빼면 적자고 중국을 넣으면 흑자가 됩니다. 한국 경제의 많은 성장 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실 한국이 경제 분야에서조차 미국의 반중국 포위망에 가담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44조 원의 투자를 약속해 주었고 삼성전자는 미국에 19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10수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관련 극비 정보를 갖다 바쳤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미국은 제로섬 방식의 중국과의 경제 대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중 사이의 경제적 연계는 수십 년간 매우 깊어져 왔으며 과거 냉전 대결을 펼치던 구소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의 중국산 부품 배제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바로 미국 내 거침없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국산 제품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중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2021년 미중 무역액은 전년에 비해 무려 30.2%가 늘어났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한국은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서 대중국 포위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자간 통상협력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반중국 냉전 대결의 경제 질서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강압에 세계가 다 한국처럼 호구짓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무기도입 협정을 체결하였고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경제 협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면 됩니다.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의 일방적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가담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희생의 피해자는 미국에 아부하기 바쁜 정치 아청꾼들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이 더 이상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치 권력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받아가며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는 정치꾼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당사자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지난 광우병 촛불과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평화와 자주 주권을 지켜냅시다.